빠방하이. 5개월 만에 돌아온 심슨 속 미국 문화 2탄. 쭉 검정 고무신 속 신기한 옛날 문화. 우리나라 문화인데도 놀라운데요. 미국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오늘은 미국 일진 특징부터 미쳐버린 병원비,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실 거죠? 심슨 속 특이한 미국 문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고! 한동안 돌아다니던 우리나라 일진 특징. 와! 그냥 그림만 봤는데도 눈앞에 딱 그려지는 매직.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자잔. 미국 일진하면 딱 그려지는 모습은 이렇죠. 여자는 예쁘고 몸매 좋고 스타일도 좋은 치어리더, 남자는 덩치 크고 야구 점퍼 입은 운동부. 미드나 애니에 꼭 나오는 이 부류들 실제로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일명 클리크, 하벌, 패거리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데요. 많은 학교에 보이는 분류들을 분류한 스테레오타입입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짝스. 많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적스는 너드를 괴롭힌다는 게 학교의 점심이죠. 심슨이 대학생으로 돌아간 에피소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 일진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류인데요. 마초 문화인 미국에서는 운동자라는 게 선망의 대상. 남자는 덩치도 크고 운동도 잘하지 인기도 많다 보니 아무도 쉽게 못 건드리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학교 치어리더는 거의 체조 선수급. 이거 보세요. 거의 아크로바틱 수준이다 보니 몸매도 좋지 싸움도 잘하지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난리라는 널, 일명 범생이. 님들이 생각하는 너드남이요? 이런 모습? No. 대부분 이런 모습이 스테레오타입입니다. 리사 심슨, 밀하우스도 너드로 분류할 수 있죠. 님들이 생각하는 너드남 아마 프랩일 겁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사립학교인 프랩스쿨에서 따온 건데요. 너드와 달리 옷도 잘 입고 다니고 부잣집 느낌 뿜뿜하죠. 프랩이 적스인 경우도 많아서 역시나 잘 나가는 그룹입니다. 다음은 긱스, 일명 괴짜. 너드보다 좀 더 마이너한 부류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오덕 같은 느낌? 내 얘기냐고? 바트를 너드와 긱스 사이 어딘가쯤에 핵인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모와 고스. 미국의 하드락스타 스타일의 패션 혹은 다크한 패션을 한 애들인데요. 주로 미드에서 주인공 친구로 많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로너. 한국어로 치면 왕따는 아니고 아싸 같은 느낌입니다. 이외에도 힙스터, 링걸 등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요. 왜 이런 부류가 생겨났냐? 미국 학교는 대학교처럼 학점제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취향 맞는 애들끼리 모이거나 아닐 경우 아싸가 되기 쉬운 구조이죠. 평소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요. 점심시간은 고역이라고.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네요. 벌써 숨 막히면 안 됩니다. 진짜는 파티 문화이거든요. 심슨에서도 프롬 파티 보셨죠? 이건 학생들에게 1년 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무려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데요. 다들 아싸가 되지 않으려고 몇 개월간 준비에 돌입하죠. 첫째, 파트너 구하기. 파티를 무난하게 다녀오려면 파트너는 필수인데요. 이때부터 처절한 눈치 게임이 시작되죠. 애인이 있는 사람은 애인끼리 가지만 아닌 경우 썸에게 고백하거나 이성 친구를 힘들게 구해야 합니다. 둘째, 드레스 구하기. 파트너를 구했다면 파티 준비 돌입. 남자는 청장, 여자는 드레스를 구하는데요. 파티에서 예쁜 드레스 입는 건 여자아이들의 로망. 드레스 대여점이나 싼 드레스 파는 곳도 많지만 거하게 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프롬포즈. 이건 프로포즈와 프롬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보드에다가 프로포즈 문구를 써서 여자 집이나 학교에서 프로포즈를 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합의된 파트너와 해야 망신당하지 않는다고. 넷째, 가서 신나게 놀기. 신나게 춤추다가 프롬킹 뽑히면 축하해주고 끝납니다. 사실 프롬 파티는 학교 주관으로 진행해서 생각보다 건전한데요. 문제는 애프터 파티. 이때 인싸들은 각종 하우스 파티에 초대받고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 좀 기빨리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이니까 재밌겠다고요?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1년 내내 파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만 해도 큰 행사인 홈커밍 파티, 시기별로 댄스 파티에 뭐에 넘쳐나죠. 물론 성인들도 파티 즐기는데 정신 없는데요. 각종 생일 파티는 기본이고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추수감사절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할로윈 파티, 이웃 주민끼리 즐기는 블록 파티, 새 집으로 이사할 때 하는 하우스워밍 파티, 수시로 마당에 손님 초대해서 하는 바베큐 파티,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다같이 나눠 먹는 팔럭 파티, 이런 무난한 파티들부터 베이컨 구워 먹는 베이컨 파티, 과거에 아이들 면역력 길러준다고 했던 수드 파티 등 별의별 파티가 다 있습니다. 수준에 안 맞게 파티 열다가 파산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진짜 이렇게 파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역시 인싸들의 세계는 기빨리네요. 뭐든 잘 먹는 호머 심슨. 특히 햄버거는 최애 수준인데요. 그 중에서도 크리스티 버거 사랑. 이거 보세요.
와우! 크리스티 버거가 맥도날드의 패러디라는 거 아시죠? 대표 메뉴도 비슷하고요. 크러스티가 광대복장인 것도 비슷하죠. 그런데 크러스티는 지가 만들어 놓고 절대 먹는 법이 없습니다. CF 촬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입에 넣지만요. 카메라 멈추면 바로 뱉어버리죠. 특히 심슨 극장판에 나왔던 클로거 버거는 직역하면 동맥경화 버거. 이래도 고소 안 당하냐고요? 네, 미국 내 맥도날드의 이미지도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맥도날드, 미국인에게는 애증의 그 이름. 맥도날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맥도날드 하면 싸구려 정크푸드 이미지. 버거집 선호 순위에서도 항상 최하인데요. 지저분한 매장에 맛도 없지만 그냥 배 채우는 느낌이라고.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미국식 햄버거는 인기 프랜차이즈 식당 화이트캐슬에서 처음 개발했습니다. 햄버거의 햄, 사실 진짜 햄이 아니라는 거 아셨나요? 독일 함부르크 스테이크에 함을 따서 만든 단어이죠. 둥근 번 사이에 스테이크 비슷한 패티를 넣은 신박함으로 외식업계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처음엔 이렇게 나름 차려먹는 느낌. 하지만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화를 시도하면서 싸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했죠. 그 후 맥도날드는 미국 전역에 14,000개가 넘는 매장을 오픈하며 미친 듯이 확장하는데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체인점 비율이 무려 80% 이상, 퀄리티 관리는 불가능에 가까웠죠. 거기에 패티에 핑크 슬라임, 소 누나를 갈아 넣는다는 루머, 돼지 지방으로 쉐이크를 만든다는 루머 등 각종 루머에 절대 썩지 않는 햄버거보도 라스트 팡으로 이미지는 콕 깨져봐 하늘이로 정크푸드의 대명사로 불리며 2014년 이후로 계속 하락세입니다. 고급화 이미지를 내세운 수제버거들에게도 밀리는 실정이죠. 이렇게 패스트푸드 이미지가 나빠지는 데에는 심슨도 한몫했는데요. 아직까지 틈만 나면 후드려 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 하면 그래도 맛있는 이미지인데 의외네요. 의학 처방 보험 취소로 난리가 난 스프링필. 진통제 하나에 3만원, 다들 병도 아껴서 걸리고요. 민간 치료술이 성행을 하죠. 아이디어가 떠오른 호머는 캐나다에서 약을 밀수해오는데 의료보험을 풍자한 에피소드이긴 하지만요. 실제 미국 의료도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크러스티 못지않은 빌런 히버트와 닉, 병원에서 팔다리를 바꿔버리질 않나, 시체에서 장기를 가져오질 않나, 이렇게 큰돈 주고 해도 간단한 시술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틈만 나면 비용을 추가하고요. 시간도 돈이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안쓰bin 건 교정기. 처음엔 캘빈 클라인 향수도 나오는 초고급 교정기를 보여줬지만 심슨 가족은 돈이 없죠. 결국 가격에 맞춰 할 수 있는 교정기 등장. 와우! 악명 높은 미국의 의료시장. 왜 이런 걸까요? 이건 모두 의료보험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에 원래 의료보험이 없던 건 아닙니다.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 제정, 1965년엔 노인 의료보험과 저소득층 의료지원제도가 성립됐죠. 하지만 월남전을 계기로 재정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기본보험만 남겨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보험이 극빈층 만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사보험뿐. 돈돈의 카오스가 열리죠. 대기업의 경우 의료보험을 일부라도 보장해주지만요. 비정규직, 아웃소싱이 많은 미국 특성상 혜택을 받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의료보험 가입하면 되겠네? 말이 쉽죠. 우선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비교적 저렴한 플랜을 들어도 4인 가족 기준 연 2,500만원이 훌쩍 넘고요. 이것도 건강검진, 예방주사 같은 기본적인 부분만 보장, 보상 한도가 넘어가면 그대로 청구됩니다. 여기에 간단한 진료도 30만원, 출산하고 하루 입원하는데 3천만원, 말도 안 되는 병원비가 콜라보하면서 자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죠. 과거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파산의 60%가 의료비 때문이라고. 이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도 많고요. 암수술을 하더라도 병원비 때문에 바로 다음날 퇴원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괜히 쿠바보다 기대 수명이 낮은 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왜 심슨을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TV 득템하려고 새벽부터 기다리는 마지.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난리가 나는데요. 바로 마지는 머리를 뜯기고 전쟁통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득템에 실패하죠. 미국의 1년 중 가장 큰 세일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이 장면이 절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와! 전쟁을 방불케 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네 번째 주 금요일 재고떨이하는 날입니다. 이때의 소비가 미국 연간 소비의 20%를 차지하죠. 가격들은 최소 30%에 많은 건 80%까지도 심심찮게 건질 수 있다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건 미국 특유의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백화점 마트엔 대부분의 브랜드가 수수료를 내고 입점하는데요. 미국은 백화점 마트가 브랜드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 창고비는 저렴하고 배송비는 엄청난데요. 이 때문에 보통 1년 재고를 연초에 다 받죠. 다만 한 해의 마지막 판매기에는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성탄절, 새해까지 이어지는 홀리데이 기간,
잠깐, 이때 물건을 다 못 팔아치우면 신년 재고를 받을 공간도 없지, 배송비는 더 비싸지, 추수감사절 때까지 존버하다가 다음날 남은 재고를 확 떨이해버리는 겁니다. 브랜드에서는 백화점에 판매했으니 얼마에 팔든 마진에 영향이 없고, 유통업체에서는 무조건 떨이라도 해서 파는 게 유리하니 이런 미친 세일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미쳐버린 가격에 이날은 전 국민의 절반이 쇼핑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극심한 교통정체에 온갖 난투극의 총격전까지 전국에서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경찰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즉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른 게 단어의 유래설 중 하나이죠. Anyway, 닌텐도 스위치가 이 가격이라니 눈 돌아갈 만하네요. 미국이 워낙 넓고 인종도 다양하다 보니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냥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하고 재미로 봐주세요. 마무리. 아직 심슨 속 특이한 미국 문화 1탄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 쇼쇼쇼.